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도 늘어나 미분양 관리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짓고 병원이 정전되는 사고가 동해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편파적으로 평가됐다며 강원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를 염원하는 전국민 행사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호재를 타고 가파르게 올랐던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도 적지 않아 당분간 약세가 예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에 매매돼 4천만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작년 1년 전부터 이제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갖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는 3천에서 한 4천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이후 1년 사이에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8.73%, 속초가 7.82% 내렸고 춘천도 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때 강원도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강릉시도 3.77% 내려갔고 동해시와 삼척시도 각각 5%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당 공급 물량이 과다한 것이 원인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해마다 13,000세대가량 공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모두 42,000세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를 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강릉과 동해, 춘천, 원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세인 건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를 위시하여 영동 지역에 미분양 관리력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가 생겼고요. 영동 지방의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특별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속초시와 고성군의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고 원주시의 경우 지난달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바닥은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 지역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병원에서는 장시간 정전 사태가 벌어져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의약 분업 지역에 있는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처방 전 약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하루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이틀 뒤에는 약사가 직접 약을 지었고 며칠 뒤에는 직원이 건너편 약국에서도 약을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20일날엔 직원이 지었고 20일날 약사가 제대로 지었고 그다음 20일날 지은 직원 여기 와서 있으면서 나를 약을 또 지어주더라고요. 해당 약국들은 같은 직원이 근무하는 건 맞지만 약을 조제한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26일만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자동 조제기로 약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약국에 대해서는 CCTV 화면까지 공개하며 불법 조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 환자한테도 저 CCTV도 다 보내드렸어요. 환자는 무슨 특허가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장을. 지난달 24일에는 200여 명이 입원한 동해시 모 병원에서 낮 동안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전기 배선이 노후화돼 대규모 전기 공사가 불가피했는데 야간에 하기로 했던 작업이 공사업체와 의사소통이 안 돼 낮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중증 환자가 있는 병동은 전기를 가동시켰지만 나머지 병동은 아침 9시부터 8시간 동안 환자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깜깜한 데서 그 랜턴 하나를 켜놓고 환자가 하루 종일 원래 보존이 안 되시는 분이긴 하지만 침대도 자유를 움직일 수 없이 장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공지한 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제 약서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법상에 딱히 위반상으로 이제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의 촉구를 좀 했습니다. 동해시 보건소는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업무 정지 한 달의 행정 처분과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편파적으로 평가됐다는 반박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는 케이블카 지주와 상부 가이드타워 설치에 따른 훼손 면적이 축소됐다는 환경부 평가에 대해 공사 완료 후 복원하는 일시 훼손 면적 전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케이블카 사업과 송전선로 사업에는 사업 승인 면적만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를 염원하는 전국민 행사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전국대회 시민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달 18일 고성 DM지박물관과 통일전망대에서 각각 개최된 각계 대표 평화회의로 촉발된 금강산 관광 재개 염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1,500명이 참석했으며 한마당 행사 뒤에는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 주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이 10배가량 늘면서 러시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연해주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러시아 연해주의 주도 블라디보스토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치안도 좋고 먹을거리도 다양해 매력적입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제를 피해 우리 민족이 이주하고 정착해 고된 삶을 살았던 신안촌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유허비와 최재형 선생 고택 등 역사의 현장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왔는데 치안도 좋고 그다음에 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유적지를 체험하고 뭔가 가슴에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어디에나 한글 안내문도 있어 보다 편리하고 친근합니다. 여기에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수요가 비슷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연해주로 몰리면서 최근 몇 년 새 한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만 명, 2016년 5만 명, 2017년 10만 명, 지난해 22만 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3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내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30년을 맞는 해로 6월에 코리안 데이를 운영하고 다양한 역사 현장 발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국내보다 어떻게 되면 더 가슴 절절하게 짜릿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그런 현장에 대해서 역사의 숨결을 같이 느껴보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기대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가 한국인들이 좋아할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채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도 극동 러시아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는 북방 경제의 요충 지역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현지에서는 강원도와의 하늘길 연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입니다. 극동 러시아의 중심지 블라디보스토크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곳이어서 경북 포항시나 울산광역시, 제주도 등은 앞서 경제협력과 문화관광 홍보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플라이 강원 취항과 함께 내년 4월 속초항 북방항로 재개 등 뱃길과 하늘길 연결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 살지 않겠다. 그래서 비행기 회사도 만들고 또 여기 속초시장님 와 계시지만 속초항에는 북한의 원산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을 북방항로를 갈 2만 톤급 크루즈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에 국제선 타이베이 첫 취항을 준비 중인 플라이 강원 역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취항지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동남아 노선 확대 이후 내년 하반기쯤 전세기를 투입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기편 운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해주 관광청에서는 플라이 강원 취항에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원도가 한반도 내에서 극동 러시아와 가장 가깝고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관광 숙박 인프라 등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И 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здана к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гостиницы, рестораны, сервис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но мирового качества. А курорт,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провинции Гвандо, очень известен не только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о и в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ах нашей страны. 북방 경제를 선점하려는 국내외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정학적 우위를 점한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연결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0.1헥타르가 탔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석대와 소방차 10대, 인력 150여 명이 출동해 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산불이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근처에서 산림 작업을 하던 인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 25건을 선정한 가운데 강릉문화재 야행과 영월 장릉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전국 3개 야행 프로그램 가운데 강릉 대도호부와 명주동, 서부시장에서 펼쳐진 강릉문화재 야행이 올해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혔습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은 2016년 첫 선을 보여 내년까지 5년 연속 야행 사업에 선정돼 있고 2017년 문화재청의 전국 최우수 야행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에서 공연이나 답사, 교육 행사를 펼치는 생생문화재 부문에 영월의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삼척시가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도계 흥전리 절터에서 신라시대 유물 여러 점이 출토됐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은 신라시대 불교 정책의 총 책임자를 일컫는 국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편과 청동 관인, 법당을 장식했던 금동번 등입니다. 삼척시는 내일 현장에서 학술 자문회의를 갖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과밀학교가 도내 1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과밀초등학교는 춘천 4곳, 원주 7곳, 강릉 2곳, 태백 1곳 등 4개 시지역에서 14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선호에 따라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며 과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는 통학구역 조정과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차로와 다차선 도로 등에서 이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각 경찰서별 교통사고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교통 단속 지점을 사전 공개하고 함정 단속에 오해가 있는 곳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에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 교류와 소통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구는 정선 아리랑 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 공간인 다가온의 문을 열고 다문화 가족 모임, 자녀 성장 지원 활동, 가족과 집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 12개 나라 236명의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 37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송지호와 화진포호에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했는데 지난해보다 23.5%인 1,385명이 증가한 모두 7,275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자전거를 타고 호수를 둘러보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내년 운영 시기까지 대여소 시설을 정비하고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